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설비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1번. 전선과 기구단자를 접속시킬 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전선의 접속과 관련된 문제인데, 전선과 기구단자 또는 전선과 전선을 접속시키면 답만 암기할게요. 자, 전선의 기계적 강도는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너무 많이 감소되면 안 되겠죠? 기계적 강도는 20% 이상 감소되면 안 됩니다. 즉 80% 정도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접속 부위의 기계적 강도를 30% 이상 감소시키지 않는다. 30%가 아니라 20%라는 거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42번. 특고압 또는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단면적 몇 스키아 이상의 구리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접지도체의 단면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밑줄 그을게요. 특고압이나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6 스키아 이상의 접지도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구리선은 같은 경우는요. 답은 여기 있네요. 2번 6스키아 이상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3번. 폭연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에서 전동기에 소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어떤 부속을 사용해야 하는가? 자, 폭연성 분진은 위험한 장소죠. 분진, 먼지라고도 합니다. 먼지에 의해서 폭발할 우려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분진에 대해서 폭발 위험이 없도록 방폭경을 써야 돼요. 방폭경. 폭발 방지입니다. 방폭경을 써서 가요성이라는 건 유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연성 부속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에 있는 분진 방폭형 유연성 부속을 사용하는 게 된 겁니다. 문제 44번. 구리전선과 전기기계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경우에 진동 등으로 인해서 헐거워질 염려가 있는 곳에는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해야 하는가? 자,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볼트 한번 볼까요? 자, 요거를 우리 볼트라고 해요. 볼트. 그 다음에 요거, 너트. 이건 현장에서 많이 보시죠? 그 다음에 와샤가 있는데, 요 와샤가, 얘가, 그냥 평화샤예요, 평화샤. 여기 평화샤 2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게 스프링 와샤입니다. 자, 와셔의 역할을 보면 우리 평와셔는 뭔가를 딱 접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와셔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 자, 볼트와 너트를 잘 체결해도 어떤 진동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이 너트가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풀리지 않도록 스프링 와셔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동 등으로 인해서 헐거워질 우려가 있다. 그러면 뭘 끼워야 된다고요? 스프링 와샤를 끼운다고요. 보기 4번에 있는 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45번. 작업면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3m일 때 직접 조명인 경우 강원의 높이는 몇 m인가? 자, 일단 직접 조명이면 광원의 높이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하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자, 우리 작업면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3m예요. 그러면 직접 조명은 그 작업면에서 천장까지 높이의 얼마냐면 3분의 2배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3m니까 3m 곱하기 3분의 2 하면 2m죠. 답은 2번. 직접 조명 설치 높이가 2m입니다. 문제 46번.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주상 변압기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것은? 자, 주상 변압기라는 건 전주에 매달려 있는 변압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변압기를 시설할 때 고정하는 거는 행거 밴드로 고정한다고 우리가 전기반 때 했었죠?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 금속 덕트는 두께가 몇 mm 이상 철판으로 해야 하는가? 자, 이번 기능사 문제에는 금속 덕트 문제가 3문제 나왔더라고요. 잘 나왔어요. 그래서 꼭 암기해야 돼요. 금속 덕트, 여기서 암기사항은 덕트의 두께 1.2mm 이상 꼭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속 덕트 맨 마지막 종단부는 막아줘야 돼요. 막는 이유가 먼지 침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독물, 우리 작은 뭐 쥐나 고양이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막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덕트 내에 케이블을 가득 채우면 안 되죠. 가득 채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선에서는 열이 나잖아요. 그럼 열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러니까 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전선을 어느 정도 적당히 채워야 돼요. 그 점정률도 많이 물어보는데 일반적인 경우 점정률은 전체 내부 단면적의 20%까지만 채우고, 만약에 제어 회로다 그러면 50%까지 채우는 거, 이것도 규정 잘 나오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라는 거, 그 다음에 금속이니까 접지공사 해야 되겠죠. 이 정도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47번 문제는 금속 덕트 2개 물어보는 거니까 1.2mm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에 있네요.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8번. 낙뢰, 수목, 접촉, 일시적인 선락 등 순간적인 사고로 개통에서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투입시킴으로써 개통의 안정도를 향상시키고 정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전기는. 자, 문제가 긴데 여기는 요것만 밑줄 그어놓을게요. 자, 분리된 구간을 신속히 개통에 투입시킴, 요거까지만 밑줄 그을게요. 자, 어떤 예를 들을게요. 여기가 대지가 있습니다. 자, 이 대지예요. 우리가 송전선로라고 한다면 송전선로는 막 수십 킬로, 짧게는 수십 킬로, 막 길게는 수백 킬로로 가야 돼요. 송전선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송전선로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게 송전선로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근데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선로에 딱 닿았어요. 이게 무슨 사고? 이게 지락사고예요. 자, 지락사고가 나면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탁 끊으면 어떻게 돼요? 차단기를 딱 내리는 순간 더 이상 전기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정도가 저하돼. 우리 안정도라는 건 뭐예요? 안정도라는 건 자, 많은 전력을 계속해서 보내는 게 안정도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 만나가지고 차단기가 딱 떨어지면 안정도가 나쁜 거잖아요. 전기를 공급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 나뭇가지가 닿으면 그냥 무작정 탁 끊지 말고, 자, 끊었다가 바로 다시 투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차단기의 동작 책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사 때 할 겁니다. 티코, 티코. 이거 있는데, 티코 이렇게 암기하는데, 자, 여기가 0.38초입니다. 3초 정도. 그 다음에 여기가 1분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렇게 나뭇가지가 닿으면, 오라는 거 오픈이에요, 오픈. 차단기 열어라.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0.3초 있다가, C라는 건 클로즈. 다시 닫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었다가, 0.3초 있다가 다시 닫았다가, 다시 열고, 그 다음에 1분 있다가 다시 닫았다가 열고, 이 과정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하면서 만약에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서 닿다가 바람 때문에 다시 없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닿을 수 있잖아요. 안 닿으면 지락이 해소된 거니까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해라. 지금 요런 시스템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여러분께서는 신속히 개통에 다시 투입시켜라. 이거는 제표로잖아요. 제표로. 다시 닫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제표로만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개통에 다시 투입한다. 제표로 한다. 그거를 제표로 개정이라고 합니다. 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9번. 금속관 공사를 할 경우 절연전선이나 케이블 손상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부품은? 자, 금속관 공사할 때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꼭 보세요. 자, 이 그림은 금속관을 팔각박스에 접속한 거예요. 연결한 겁니다. 그때 금속관을 이렇게 고정하는 거, 요 밖에 있는 거 참고할게요. 얘가 로크너트라고 합니다. 자, 로크너트를 밖에 하고 안에 이렇게 체결해서 금속관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금속관의 끝부분은 날카롭잖아요. 여기로 막 전선 같은 게 나올 건데 이 전선이 이 날카로운 부분에 좀 피복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관 공사할 때는 이렇게 한 부분을 이렇게 좀 확대한 겁니다. 요거를 설치해야 돼. 요게 뭐냐면 이거를 부싱이라고 합니다. 부싱을 설치하면 전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졌으니까 부싱은 좀 완만하잖아요. 이렇게
완만하죠? 그래서 피복 손상을 방지한다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피복 손상 방지 나오면 또 케이블 손상 방지 나오면 무조건 부싱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문제 50번. 가유전선간을 구부릴 경우에 곡률 반지름은 관안지름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하는가? 자, 곡률 반지름은 뭐냐면 이렇게 가유전선간을 구부릴 때 이렇게 구부릴 때 요 곡률 반지름 요 반지름이 얼마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가유전선간도 마찬가지고 금속관도 마찬가지고 합성수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6배 이상이다. 관 안지름의 6배 이상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1번. 화약류 저장소에서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의 대지 전압은? 자, 51번도 암기할게요. 위험한 장소에서 백열전등, 형광등 설치하려면 전기 공급돼야 되겠죠? 그 전기의 전압은 300V 이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4번입니다. 문제 52번. 피래기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피래기가 뭐냐면 이상전압, 높은 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 높은 전압을 방전시키는 게 피래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여기가 대지라고 볼게요. 뭐 대지든 아니면 그냥 선이라고 볼게요. 선. 자, 이렇게 선이 있는데 여기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변압기 심볼이에요. 그럼 변압기가 있을 때 이 변압기에 자, 요게 정상전압입니다. 정상전압. 정상전압이 들어오면 이 정상전압에는 당연히 변압기가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정상전압보다 엄청 높은 전압이 들어와. 이렇게 큰 전압이 들어오면 이 높은 전압이 변압기에 들어가면 변압기가 절연이 파괴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하나 답니다. 자, 이렇게 이 장치가 뭐냐면 얘가 피래기예요. 우리 피래기 심볼도 가져갈게요. 이렇게 색칠하면 돼. 이렇게 이게 피래기입니다. 자, 이 피래기 다는데 이 피래기 설치 목적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주황색의 정상 전압에 들어가면 피래기는 그냥 가만히 절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높은 전압이 있으면 변압기가 파손되니까 이 높은 전압의 일부를 빼내는 거예요. 이 높은 전압을 방전시킨다 보시면 돼요. 방전. 그러면 피래기에서 방전하고 나면 정상 전압에다가 높은 전압이 이게 줄겠죠. 이 정도는 변압기가 견딜 수 있겠죠. 뭐 이런 게 피래기 역할이다 보시면 돼. 어쨌든 피래기라는 건 이 높은 이상 전압이 내습하면 들어오면 방전시키는 거다 보시면 돼요. 방전. 그런데 계속해서 방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상 전압을 방전시켜서 어느 정도로 작아지면 방전을 그만해야 돼. 그럼 방전을 그만할 때 우리가 수동으로 방전을 시켰다가 안 했다가 시켰다가 안 했다가 하면 이건 우리가 뇌서지라는 것, 그런 서지들은 어떤 뭐 시간 예약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습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동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3번에 보면 이상전압을 처리한 후에 수동 조작에 의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것. 이렇게 방전을 시켰다가 수동으로 방전을 그만시키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피래기 자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50번 문제는 그냥 암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전압 처리 후 수동 조작이 아니다라는 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53번. 전선로에서 애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조건 중에 잘못된 것은? 자, 애자라는 건 뭐였어요? 애자라는 건 우리 철탑으로 할까?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여기에 애자를 이렇게 다는 거죠. 달아서 애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애자입니다. 자, 애자는 그래서 절연 내력을 가질 것, 충분한 거. 자, 절연 내력이라는 건 높은 전압이 견딜 수 있는 게 절연 내력입니다. 당연히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누설 전류가 적을 것. 전선에 전류가 흘러가는데 이렇게 전선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전류가 애자를 통해서 막 누설 전류가 가. 그럼 안 좋겠죠? 누설 전류가 작아야 돼. 그 다음에 기계적 강도. 기계적으로 튼튼해야 돼.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근데 내구력.
내구력이라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튼튼해야 된다. 이게 내구력입니다. 내구력이 작으면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잘 견뎌야 되겠죠? 그래서 내구력이 작을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답은 3번 암기하겠습니다. 문제 54번. 주상변압기 2차 측에 설치하여 과부하나 단락보호에 사용하는 보호장치는 어느 것인가? 자, 주상변압기라는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 전주입니다. 전주에 달려있는 이 변압기를 주상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집이 하나가 있다. 이 집에 전기를 공급하는 게 주상변압기잖아요. 주상변압기가 이렇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전주로는 뭐 고압이나 특고압 측에 높은 전압을 가겠죠. 이 높은 전압을 낮은 전압을 바꿔서 이렇게 집에 보내는 거예요. 뭐 우리 집은 220V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주상변압기에 과전류 보호장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과전류 보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1차 측, 주상변압기 1차 측을 보호하는 게 있고 2차 측을 보호하는 게 있어요. 그럼 1차 측은 뭘로 보호하냐면 COS로 보호하는 거예요. COS. 그 COS가 뭐냐면 컷, 아웃, 스위치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측, 여기는 뭘로 보호하냐면 캐치 홀더라는 얘도 퓨즈입니다. 이렇게 캐치 홀더로 보호한다. 꼭 암기하세요. 1차 측은 COS, 2차 측은 캐치 홀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상변압기 2차 측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2차 측 캐치 홀더 떠올리시면 되겠죠? 답은 3번에 있네요. 캐치 홀더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5번. 일반적인 경우 고압 배전선의 주상변압기 2차 측에 실시하는 중성점 접지공사 접지점 값을 구하는 계산식은? 자, 우리 주상변압기 앞에서도 언급됐는데 고압 측하고 저압 측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압 측에서 고압 측과 저압 측이 혼촉 만나면 저압 측의 전위가 높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저압 측의 전위를 어떤 일정 값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중성점 접지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중성점 접지장은 얼마로 해야 되느냐? 공식 암기해야 되겠죠? 중성점의 접지장 R은 I 지분의 K라고 보시면 돼. R은 I 지분의 K. 이렇게. 자, K가 뭐냐? 그럼 K. 자, K는요. 자,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이라는 건 차단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우리 고압 측에 차단 장치가 없을 때 K 일반적인 경우에는 얼마로 하냐면 150V까지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 저항값은 고압 측의 지락전류 I지분에 전압은 150V까지만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 값이 일반적이 아니라 이제 차단 장치가 있는 겁니다. 자, 2초 이내 차단이다. 우리 고압 측에 2초 이내 차단하는 차단 장치가 있다고 한다면 300V까지 허용합니다. 전압은. 그 다음에 1초 이내 차단한다. 더 좋은 거죠. 그러면 허용되는 전압이 좀 높습니다. 600V까지 허용한다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중성점 접지저항 값은 R은 I지분의 K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K라는 건 허용되는 고압과 저압 측이 혼축되었을 때 저압 측에서 허용되는 전압의 한도입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즉 차단기가 없다. 그러면 150V까지만 허용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조금만 허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가 있으면 300V. 1초 이내 차단하는 장치가 있으면 600V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다 있잖아요. 차단기가 없다라는 건 없어도 어쨌든 일반적인 경우다 하면 몇 볼트까지 허용한다고요? 150V까지만 허용한다고요. 그럼 보기에서 150V만 고르시면 돼. 그럼 답은 벌써 나왔네. 1번. 이렇게. 그 150V를 뭘로 나눈 거라고요? 고압이나 특고압 측, 전로, 일선 지락전류. 얘가 기호가 I지잖아요. 이걸로 나눈 값이다. 공식이 요거죠. R은 I지분의 일반적인 거니까 150. 요거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2번은 뭐겠어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차단기에 차단 장치가 있는데 몇 초 이내 차단? 2초 이내 차단한다. 이런 게 나오면 300V. 1초 이내 차단한다. 그러면 600V. 이게 답이 될 겁니다.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56번. 접지도체에 피레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에 접지도체는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 구리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 앞에서도 풀어봤는데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입니다. 자, 구리는 6스퀘어 이상. 그 다음에 철제는 50스퀘어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규정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예전 규정 아닙니다.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은 사용 불가입니다. 그 다음에 구리도체가 6스퀘어 이상이라는 건 얘는 저압이에요. 만약에 고압이다. 고압이면 16스퀘어 이상으로 해야 돼요.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그 다음에 지금 문제처럼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어 있다. 접지도체에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어 있으면 우리 피레라는 거는 낙뢰를 이렇게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커요. 그래서 접지도체를 좀 더 뚫고 굵은 거 써야 돼. 그래서 피레 시스템이 접속되어 있으면 얘는 16스퀘어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서 풀어봤잖아요. 우리 뭐 풀어봤냐면 특과 또는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전기설비용, 접지도체는 사이즈가 얼마였어요? 단면적이 6스퀘어 이상. 이렇게 접지도체의 단면적 관련 문제는 이 정도에서 나올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피레 시스템에 접속되어 있으니까 접지도체는 6 이렇게 얇은 거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16 얘가 답이 될 겁니다. 답은 4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57번. 다음 중 금속덕트 공사 시설 방법 중 틀린 것은? 자, 2번 회차 문제는 금속덕트 공사가 많이 나왔다겠죠? 3문제 나왔는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금속덕트 우리가 암기할 거 덕트의 두께는 1.2mm 이상 꼭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덕트의 종단부 마지막 부분은 폐쇄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였어요? 먼지 침입할 수 있고 또는 작은 동물들 들어가면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점정률, 케이블을 가득 채우면 안 되겠죠? 우리 열 때문에 화재 우려가 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20%까지만 내부 단면적의 20%까지만 채우고 제어 회로 같은 경우는 전류가 조금 약할 거니까 50%까지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점 간격은 3m 이하로 하면 되겠고 금속이니까 접지공사 한다. 이거는 꼭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기에서 틀린 거 찾아라. 이거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3번에 보니까 덕트의 끝부분은 열어둘 것. 너무 쉽죠? 이거는 덕트의 끝부분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58번. 금속 덕트의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금속 덕트 내 단면적 몇 프로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는가? 자, 금속 덕트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반드시 다 암기하시고 우리 점정률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20%, 제어 같은 경우는 50%까지만 채운다 했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 케이블에서 열이 나면 열이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가득 채우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화재 나겠죠? 그래서 20%, 50%꼭 암기하시고 자, 제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니까 20%까지만 채운다.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문제 59번. 고압 주상 변압기는 설치 장소가 시가지 외인 경우 지표상에서 몇 메다 이상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고압 주상 변압기라고 나와 있는데 고압 기기의 설치 높이입니다. 자, 그러면 암기할게요. 1번에 있는 3m는 시가지 외입니다. 여기다 쓸까요? 자, 우리 고압하고 특고압으로 구분 됩니다. 자, 고압은 시가지 외냐 아니면 시가지 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가지라는 거 도심지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지 외다. 그러면 좀 시골 느낌 나시죠? 시골 느낌? 좀 낮아도 돼. 그래서 얘는 3m 이상 높이. 그 다음에 시가지 내다. 도심지니까 좀 높아야 되겠죠?
4.5m 이상. 자, 특고합입니다. 35kV 이하다. 그럼 얘는 5m 이상. 그 다음 문제가 35kV 초과다. 그러면 6m 이상. 뭐 이 정도까지 가져가 볼까요? 그러면 지금은 시가지 외니까 고압이냐 고압. 그러면 시가지 외는 3m 이상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1번. 만약에 시가지 내려가면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60번. 물탱크에 물의 양에 따라 동작하는 스위치로서 공장, 빌딩 등 옥상에 있는 물탱크 급수펌프에 설치된 전동기 운전용 마그네트 스위치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스위치는? 자, 60번. 이 문제 암기할게요. 자, 밑줄 볼게요. 물탱크, 물양. 자, 물양 나오면 여러분께서는 자, 플로트레스 스위치. 자, 또 하나가 부동 스위치. 이렇게 두 개 암기하시면 돼. 우리 보기에 같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자, 물의 양 나오면 플로트레스 스위치 또는 부동 스위치 이겁니다. 답은 4번 고르시면 돼요. 지금 요거 왼쪽 게 이게 플로트레스 스위치예요. 우리 접지 전극봉이라고 하죠. 접지 전극봉이 같이 쓰이는 겁니다. 이게 플로트레스 스위치. 그 다음에 요게 부동 스위치예요. 플로트레스 스위치는 우리가 이제 필기 합격하시면 실기 하겠죠. 그 실기 때 써먹는 장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답 암기할게요. 물의 양 나오면 플로트레스나 부동 스위치 암기가 갑니다. 답은 4번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3회 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